먼저 김용남 전 의원이 준비해 오신 판도라 열어주시죠. 짠. 아우 되게 귀염둥이셔.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당직 개편을 했는데요. 예. 핵심 당직.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놔두더라도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은 바꿔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두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당직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팥 없는 찐빵식 당직 개편. 이게 다 이재명의 땡땡 때문이다. 저는 글쎄요, 이재명의 착각? 착각 때문이다. 아니, 당직 개편한다 그래서 진정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당직이 너무 지나치게 친명일색이어서 생긴 위기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걸로 수습이 안 될 거다. 오케이. 비슷했는데 땡! 땡. 아니 최성님. 뭐 착각, 꼼수 뭐 이런 류의 것 같은데 민주당 소속인 저에게 그 정답을 그렇죠. 맞추기는 어렵죠. 그럼 얘기하라고 오답을 하면은 말씀하세요, 일부러. 이재명의 인사입니다. 땡! 정말 평이한다. 이재명의 인사 때문이다. 인사다. 김 교수님. 단팥 없는 찐빵식 당직 개편 이게 다 이재명의 오기 때문이다. 오기 때문이다. 오기. 아주 비슷했는데. 아, 그랬어요? 땡! 아, 비슷하게 갔네. 아, 비슷했어요. 예. 정답 뭐예요? 이게 다 이재명의 사욕 때문이다. 사실은 비명계에서 처음에는 당대표 사퇴를 요구를 했었죠. 근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명직 당직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누가 뭐래도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 프로세스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두 자리가 가장 핵심인데 공교롭게 그 두 자리만 빼놓고 뭐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 뭐 정책위 의장 이런 당직만 개편이 됐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당을 먼저 생각하는 소위 선당 후사가 아니라 본인의 욕심, 사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역대 인사 개편 중에 최대 폭이에요. 지명직 최고위원 바꿨죠. 정책위 의장 바꿨죠. 대변인 숫자 줄이면서 바꿨죠. 전략기획위원장 바꿨죠. 예. 또 뭐 디지털 무슨 위원장 바꿨죠. 예. 다 바꿨어요. 다 그런데 바꿨는데 사무총장 남았잖아요. 왜 사무총장? 그러면 사무총장 안 바꿨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싶으면은 그냥 당대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아니, 핵심은 당대표 물러나라는 얘기하고 물러나는 핵심은 거다. 거지. 뭐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 안 바꿔도 되는데 예. 사무총장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당대표한테 사무총장이란 어떤 거길래요? 사무총장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당 실무의 총책임자죠. 총책임자. 그러니까 살림도 하고 예. 뭐 소위 돈도 좀 만지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사무총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공천 심사와 관련한 실무를 다 총괄을 해요. 공천 작업을 네. 한다. 그냥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사실 그 하셨어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직 그러니까. 개편 하라는 건 요구가 좀 잘못된 거고 그냥 이재명 대표 당대표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인데 내려놓지 않으니까 더 미래에서 뭐 당직 개편에서 혁신하라고 하니까 신용한 거죠. 뭐. 본질이 저는 그거죠, 뭐. 역설적으로 보면 예,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사무총장을 바꾸고 나머지를 안 바꿨어도 사육 때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가가지고 공천권 행사해야 된다. 이 바람을 가지고서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저는 사무총장을 바꾸든 안 바꾸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가서 공천권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이러나 저러나? 예, 때문에 이번 당직 개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저는 걸려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보세요? 김구식 교수님은 설사 만에 하나 감옥에 가더라도 옥중 공천할 거다 막 그 말씀하시던데. 옥중 공천은 제가 만든 그게 실력.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정치를 한다 그래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공천권을 하려고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저런 인사를 했다기보다도 아니 본인도 당대표인데 자기하고 호흡을 맞춰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탕평이 중요하고 뭐 비명 친명 간에 화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차원의 인사라고 보고요. 물론 사무총장이 요직인 건 맞아요. 근데 저 결과를 놓고서 이재명이 끝까지 공천권을 쥐고 안 놓으려는 그런 욕심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거는 지금 사법 리스크를 너무 쉽게 가볍게 보는 거죠. 그 최재성 수석이 나오셨으니 말인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 사무총장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사무총장.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 친문 최재성이 그 자리에 앉으면 계파 갈등 날 거다. 부적절하다. 막 시끌시끌 하지 않았어요? 패권 공천할 거다. 패권 공천할 친문 거다. 패권 공천할 거다.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신임 당대표가 예. 임명하는데 근데 그렇게 난리가 난 적은 없었어요. 당직을 하는 사람들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하여튼 지도부에서 결정한 대로 거치가 되는 거죠. 예, 인사는 뭐 하루 하시면 금방 되는 거 아니니까요. 논의 중에 있죠. 예. 인선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이만하십시다. 예. 우리가 이제 논의할 문제니까요. 예. 그 당시 장면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세요? 아, 이땐 진짜 힘들었다. 뭐 종편에서 예. 요즘 핫한 인물 반문계로부터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최재성 사무총장의 아들이 가수랍니다. 근데 그런데 이름이 최낙타군요. 근데 그때 메르스가 창궐한 그래갖고 그래서 화가 그냥 확 났어요. 내가 어느 식당에서 그거를 본 거야. 그래갖고 이거는 항의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최재성 사무총장의 아들 최낙타군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1절을 틀어주니까 또 눈녹듯이 또 싹 가라앉는 거야. 그때는 정말 핫했죠. 종편이 홍보해 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럼 삼으셔야지. 나는 죽이고 아들은 죽였다. 병주고 약. 아니 근데 2016년 총선 때 그때 사무총장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문 대표와 함께 문 대표님 물러나요. 근데 인재 영입은 좀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8월 달부터 문 대표님 인재 영입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재를 미리 구하러 나서서 예. 이걸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인재 영입 발표할 때하고 같은 시기에 탈당이 있었어요. 안철수, 그다음에 박지원, 박지원, 김한길 대표 주도로. 예, 예. 그러니까 탈당하면은 그날 또 우리는 인재 영입 발표하는 거예요. 안 좋은 뉴스 있을 때마다. 옛날에는 탈당을 한 번에 했잖아. 맞아요. 근데 나눠서 쪼개기, 네. 살라미 탈당을 하는 거야. 그거 완전히 민주당 말려주기려고. 아, 그 계획적인 거였어요? 한 달 동안 탈당을 하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한 명. 대표적인 인물은 단독 탈당. 또 의원이면은 뭐 두세 명 묶어서. 그래갖고 나중에는 건너갑 고문까지. 그래갖고 한 달을 탈당을 시키는데 네. 우리가 20명의 인재를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한 명 나갈 때마다 준비됐던 인재 한 명씩 투입. 그렇습니다. 이 뉴스로 덮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어느 카드를 뽑을까? 그때 영입됐던 대표적인 인재 중에 한 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아니지, 영입 안 했지. 그분은 문 대표 물러날 때 비대위원장이었고. 아니 그런데 아무 말도 안 역사적인 자료에는 명단이 나와요. 김종인. 이렇게 2016년도에 영입한 인재로. 그때 영입하려고 했던 인재 중에 이제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텨서 정말 힘들었던 삼고초려, 십고초려했던 사람 누구예요? 제일 어려웠던 사람. 조홍천 조홍천 의원. 어려웠고. 와서도 어렵군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모셔온 분이군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래. 박근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하다가 그렇죠. 그 문건으로 네. 문고리 3인방 정윤회하고 싸우다 쫓겨났는데 네. 구속영장을 쳤거든. 네. 그러니까 집안이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되고 실내 포차를 차려서 그걸로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식당하셨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조홍천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내가 구속까지 당할 뻔하고 풍비박산이 났는데 정치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홍천 의원을 설득했어. 사모님이 그냥 네. 장벽이야. 그리고 또 이해가 되잖아요. 네, 뭐 이해도 그 되죠. 고통을 겪었는데 또 정치? 예. 그것도 야당 정치? 그렇지. 그래서 사모님은 문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갖고 갔는데 요지부동이야. 요지부동이야. 아, 문재인 대표 갔는데도. 네. 그래갖고 아예 그냥 폭탄주로 한 잔 드시죠.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폭탄주 제조법에 일가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계란주라고 있어요. 달걀. 계란주 뭐예요? 잘해. 아니 이제 맥주 넣고 정도는 원래 필요 소주를 먼저 타고 그렇죠. 그다음에 맥주를 붓잖아. 그렇죠. 예. 근데 맥주를 먼저 타. 그다음에 소주잔 2개를 겹쳐서 딱딱 쳐서 소주 딱.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 사모님이. 예. 그리고 건배 하고 이제 한번 했어. 예. 그런데 거기서 명언을 남긴 거야 문재인 대표. 뭐라고? 우리 조비서관님이 당했던 그 고통. 정치는 그 고통을 느낀 자가, 예. 당한 자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덜 느끼게 없게 하는 게 정치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입꼬리 올라가면서 벌써 분위기가 달라졌죠. 불세출의 사무총장이 이 제도법 때문에 이걸로. 건배 결정해 주세요 하니까 좋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근데 지금은 그 영입을 후회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질문 안 받아. 지금은 후회하고 질문 계실 안 것 받아. 같은데요? 일타 강사해야 돼. 나는 이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좋아. 질문 안 받아. 지지난주 계란주 다 먹었잖아 우리. 근데 다 청렴한 사람들이야. 명절 때 돼도 천원 한 통 없어. 정말 청렴한 사람. 돈도 안 드는데 전화. 정말 청렴한 정말 사람. 청렴하시. 가장 어렵게 모셔와서 가장 지금 어렵게 당해서 지금 있고 계시는 참. 이 정도로 중요한 직책이 사무총장이군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휘두른 사무총장이 있고 공격만 당하다가 권한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자, 사무총장이 그래서 여기까지